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76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6-1절의 확인 문제를 잠시 건너뛰고 곧바로 6-2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예외 객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정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바로 예외 객체입니다. 예외 객체를 사용하고 싶다면 try except 구문을 사용할 때 except 부분에다가 예외의 종류 as 예외 객체의 변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예외의 종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는 name 에러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에러라든지 밸류 에러 등등 이 예외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초보자 단계에서는 뭘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 모든 예외들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exception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가 대문자이므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외 객체의 변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exception의 2를 따서 2라고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exception이라고 길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외 객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존재하지 않는 변수의 0번째 인덱스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외의 종류는 그냥 간단하게 모든 예외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exception 그리고 변수 이름은 2라고 지정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try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2라는 곳으로 예외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의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예외 객체 이 자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타입은 name 에러다. 그리고 예외 객체에는 name, das, dasDis나 defined라는 오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2라는 녀석은 객체입니다. 객체는 이런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속성들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요.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할 때 자동적으로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저 2를 출력했을 때 이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예외 객체를 활용하면 이 내부에서 예외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이 내부에서 조건문을 때려서 어떠한 예외인지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무슨 입력을 받고 네트워크로 그걸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밸류 에러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잘못 입력한 것이겠죠? 값을 다시 제대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을 해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예외의 종류가 커넥션 에러라면 현재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또는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등의 오류를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게 지금 무슨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류들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모르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용자에게 오류 내용을 전송하시겠습니까? 등을 물어보고 전송한다라고 했으면 메일을 보내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오류의 내용을 개발자에게 보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예외 객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이러한 코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except로 들여쓰기 한번 넣어야 되고 if로 들여쓰기 한 번 더 넣어야 되니까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이 except를 여러 개 작성하는 문법입니다. 이 각각의 except에서 value 에러를 집어넣고 커넥션 에러를 집어넣고 그냥 exception을 집어넣게 되면 그 종류에 따라서 if 조건문과 elif 조건문으로 쭉쭉 갈리듯이 알아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면 이전과 같은 코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except를 여러 개 입력할 경우에는 무조건 if 조건문처럼 위에서 아래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exception as 2라는 부분이 가장 위쪽에 있다면 이 녀석이 모든 예외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예외가 걸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value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해도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오류 내용을 전송하시겠습니까가 출력이 되고 이 녀석만 나오기 때문에 이 exception as 2는 반드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야 된다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쓰게 된다면 사실 이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필요가 없는 예외의 예외 객체를 제거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조건문처럼 위에서 아래로 확인을 한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임 에러가 발생하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아래쪽에서 네임 에러를 잡을 수 있는 예외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코드에서는 이 exception as 2가 없다면 예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에는 지금 화면과 같이 exception as 2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프로그램이 죽지 않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돌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